자, 그럼 이번에는 폐차름 중에서 유성음을 볼게요. 유성음을. 자,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자, 이 발음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치조 폐찰이에요. 맞죠? 치조 폐찰인데 아까 전에 봤던 발음은 무성음이었어요. 그죠? 무성음 이 발음이었었는데 지금 보는 발음은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유성음이라는 말은 성대를 성대를 울려주면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아까는 T 발음과 이 발음이었지만 지금은 D 발음과 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발음이 폐쇄음, 요 발음이 마찰음이죠. 그죠? 이 발음 두 개 다 성대가 울리는 그런 발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성음부터 발음을 해볼까요? 유성음이에요.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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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자, 입술 모양,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에서는 입술 모양이 중요하고 그 혀를 막는 것도 같아요. 혀를 치조를 먼저 막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를 그냥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혀 중간을 들어 올려서 경구개 쪽으로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완전하게 경구개에 밀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공기구멍만 살짝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발음이었습니다. 폐차름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즈, 즈, 즈. 한 번 더. 즈, 즈, 즈. 그죠?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두 개가 내가 한 번에 만드는 게 따로따로 만드는 게 어려우면 그냥 동시에 두 개를 발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렇게 소리의 변화는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드는 소리가 어렵다, 지금 정확하게 소리가 안 나온다 하면 그냥 지금 제가 만드는 소리를 따라해 보시면서 혀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어려우면 내가 이 발음을 지읒이라는 발음을 하는데 혀의 위치는 반드시 정확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읒 발음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형식으로 소리가 나되 반드시 그 혀의 위치와 그 발음하는 방식은 같아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즈, 즈, 즈.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발음을 시켜보면 G, G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입술 모양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내고 있는 G, G 라고 하는 발음을 그냥 따라하는 게 돼요. 인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소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G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이 발음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소리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그 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면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음들이에요. 알죠? 자, 그럼 한국어 발음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발음은 한국어에 지읒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지읒이라고 쓰는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발음이 있죠. 영어로 써보면 뭐 이 정도가 될까요? 이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건데 한국어를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전자, 전자, 전자. 영어입니다. 전자, 전자, 전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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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자, 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요 발음이 우리나라의 지읒이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이 발음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지읒은 혀가 이렇게 닿았다가 바로 떨어지면서 그냥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영어의 이 발음은 그 소리가 붙었다가 공기를 모아서 그리고 내보내면서 만들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보다는 영어의 소리가 한 번 막혔다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의 힘이 더 세요. 영어의 모든 자음은 우리나라 말의 그 비슷한 자음들보다 훨씬 더 소리가 센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죠? 특히나 폐쇄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혔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음보다 훨씬 더 세요. 공기의 힘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음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단어를 하나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자, 사람 이름 중에 이런 발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잭이라고 씁니다. 자, 영어를 읽어볼게요.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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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잭, 잭.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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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잭, 잭.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지음만 비교를 해보면 영어의 J 발음, 여기에서 나타난 이 J 발음이 그 J 발음을 쓰게 되는데 이 발음이 우리나라의 지읒보다 훨씬 더 공기가 세요. 나갔다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에는 강세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강세가 없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글자만 읽어주면 되는 소리고 영어는 발음 기호도 지켜주면서 강세도 넣어야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는 강세 리듬 언어, 우리나라 말은 음절 언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어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또 배워보죠. 일단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를 볼게요. 강세 음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그 발음교를 쓰기 전에 이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모르는 채로 이 발음. 지금 제웰이라고 있는 분들 많죠. 제웰이라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발음은 스펠링대로 읽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음을 한번 봅시다. 자, 발음교로 보면 이 발음은 지금 강세가 여기 있고요.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보면 우리나라 말은 제웰이라고 읽는 분들도 있어요. 제웰이라고 읽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읽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발음으로 보면 이 발음이란 말이에요. 이 발음이 정확한 이 단어의 발음입니다. 보면 이음절이고요. 이음절이고 강세가 첫 번째 음절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여기서 모음을 뽑아보면 이 발음 그리고 이 발음이에요. 그죠? 자, 발음을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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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단어의 리듬입니다. 자, 뒤에부터 발음을 해볼까요? L 발음이 들어가죠? J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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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wel, jewel, jewel. 한 번 더. jewel, jewel, jewel.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보면 지금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이죠. 아까 전에도 무성음에서도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에 뭐가 세게 나왔었나요? 뭐가? 공기가 굉장히 세게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순수한 발음이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이런 발음들은 단어의 끝도 아니고 그 순수 음절의 시작도 아니고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를 기준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나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공기가 적게 나오면 당연히 내가 그 성대를 긴장시킬 수 있는 힘도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아주 세집니다. 즉 공기의 힘이 아주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많이 나오고 세진다라는 말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많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는 강세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절대 나오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이게 아니라 주 jewel, jewel. 다시 한번 jewel. 한 번 더요. jewel.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고 절대로 뭐 제웰이나 주얼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jewel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런 단어를 볼게요.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음절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이음절이라고 있죠. 젤리라고 읽는 발음이고 영어도 보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면 강세는 이 첫 번째 있죠. 강세 음절의 시작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되고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리듬은 이거, 앞에 있는 리듬은 이거죠. 그죠? 자, 하나씩 발음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고 하나씩을 넣으면서 발음을 해볼게요.
이 발음이 먼저 들어가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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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 발음까지 들어가죠.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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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lly, jelly, jelly. 다시 한번 jelly, jelly, jelly. 다시 한번요. jelly, jelly, jelly.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라고 하는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해서 이 성대를 긴장시켜주는 힘을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을 이용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공기가 안 나오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jelly, jelly, jelly.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순수 음절이 모음이잖아요. 모음. 아까 전에 그 무성음을 볼 때도 봤지만 모음인데 모음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힘을 받을 어떤 자음이 없어요. 자음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순수하게 내 성대만을 이용해서 발음을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는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하게 성대를 긴장시켜줄 필요는 없지만 뭐 나중에 이제 그 강세 음절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앞에 힘을 받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자음들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 자음만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음만 이용해서 내가 바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만 해볼게요. 자, 자음을 이용해서 소리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 리듬을 볼 때 이 자음들을 다 빼놓고 모음만으로 이렇게 리듬을 먼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이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자음들 빼고 지금 하는 게 제가 만약에 이게 음절의 시작이 모음이라면 이 소리가 정확한 소리예요. 지금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만 이용해서 내가 소리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음만 가지고 리듬을 잡을 때 생기는 게 만약에 그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소리라면 그 소리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jelly, jelly, jelly. 한 번 더. jelly, jelly, jelly. 네,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젤리, 젤리 이렇게 발음하지만 영어에서는 젤리가 아니라 jelly. 정확한 혀 위치를 잡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죄송합니다. 이거 제 발음이에요. 이 발음이요. 이 발음도 보면 이거는 지금 1음절이에요. 1음절. 그럼 여기 강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강세는 있습니다. 1음절이어도 반드시 강세가 있었죠. 아까 전에 요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거를 쓰는 이유는 강세를 쓰기 위함이고 요거는 강세가 없는 순수 음절에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요게 쓰였다는 말은 강세가 있다는 말이니까 1음절에 요게 쓰였을 경우에는 강세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강세는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지금 강세는 표시를 해두지 않았지만 강세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겠죠? 그래서 리듬이 큰 게 하나 요렇게 생겨나게 되죠. 요걸 가지고 리듬을 만듭니다. 자, 해볼게요. 오, 오, 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음절의 시작이 유, 이 발음이었다면 이 소리가 지금 이 단어의 리듬인 거예요. 오, 오 라고 하는 리듬이에요. 근데 여기는 앞뒤로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강세 음절이 있다면 지금 내는 그 소리대로 내면 돼요. 알죠? 다시 오, 오, 오. N 발음이 있고 그리고 이 발음이 앞에 와 있죠. 자, 뒤에만 먼저 발음을 해봅니다. on, on, on. 다시 한번 on, on, on. 이 발음이 앞에 있죠. 힘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대를 올리기 위한 June, June, June. 다시 한번 June, June, June. 한 번 더요. June, June, June.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한국어로는 이 발음을 쓸 때 이렇게 준이라고 쓰잖아요. 준이라고 쓰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일단 그 발음 자체도 약하고요.
한국어 발음 자체는 영어보다 약합니다. 발음 자체도 약하고 이 단어를 보면서 누구도 강세를 떠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옆에다가 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것만 써놓고 나면 누가 이거를 보면서 강세를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 우리가 강세가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자음들의 소리도 훨씬 약해지기 때문에 영어를 읽을 때는 반드시 영어 발음교를 정확하게 보고 어디에 강세가 가는지를 보면서 발음을 해야 돼요. 1음절에는 당연히 강세가 있는 거고 2음절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강세 있는 음절이 큰 강세가 있는 거고 강세가 없는 순수한 음절에는 그냥 작은 리듬이 있는 거예요. 작은 강세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지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발음해보고 넘어갑니다. June, June, June. 한 번 더. June, June, June.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세 음절을 봤으니까 이제 순수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일 경우를 볼게요. 순수 음절의 시작.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붙어야 되죠? 강세는 다 처음에 있죠. 지금 순수 음절의 시작을 보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1음절에서 큰 리듬이 하나, 뒤에 있는 음절에서 작은 리듬이 하나가 있죠. 그죠? 큰 리듬 하나, 작은 리듬 하나 이렇게 생기고 요 발음으로 리듬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나왔죠. 지금 강세 음절의 시작인데 그 첫 소리가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걸 빼놓고 했을 때 라고 발음을 했을 때 그 리듬이 바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에요. 뭐 모음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음이 붙었다고 해서 리듬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 이 모음으로 됐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성대만을 이용을 하고 이 자음들이 앞에 왔을 때는 자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알죠? 이게 영어의 리듬입니다. 이 발음이 여기 있고 이 발음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 봅시다. 자, 발음해 볼게요. N 다시 한번 N Jin N Jin engine 한 번 더 engine 한 번 더요. engine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이 돼요. 절대로 engine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engine 이렇게 발음이 되고 지금 보면은 요 발음이 지금 순수한 음절의 시작이죠. 그죠? 순수한 음절의 시작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강세가 없는 줄로 알고 있지만 강세는 있고요.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 뿐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강세는 있고 내가 아까는 요만큼 점프를 뛰기 위해서 공기가 강하게 나왔었지만 지금은 내가 요만큼만 점프를 뛰면 되기 때문에 강세가 그렇게 셀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공기가 안 나와서는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나는 성대의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 성대의 힘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 이렇게 되지 만약에 공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면 리듬이 하나가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세지 않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죠? 다시 발음해 봅니다. engine 한 번 더 engine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발음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뭐 내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강세 음절에 만약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치조를 맡고 있는 혀에 힘을 더 주면 공기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치조에 힘을 혀에 힘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있을 때처럼 강하게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살짝 내가 풀어주는 거죠. 이제 힘을 닿기는 닿되 너무 세지 않은 힘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리듬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눌러서 강세 음절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눌러서 내가 순수 음절만 하느냐, 아니면 단어의 그 힘을 풀어주고서 내가 단어의 끝에 가는 이 마지막 소리를 내느냐는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의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발음을 정확히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내가 영어의 강세와 리듬은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단어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발음이 되는데 강세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음절이고요. 이렇게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 모음을 보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그 음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세 음절의 시작이 모음이에요. 모음. 그러면 이 모음을 내가 순수하게 이용을 해서 내가 이 리듬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 자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음들을 넣어서 이 리듬을 만들어 주는 거죠. 즉 힘을 받는 거죠. 힘을. 그죠? 자, 그러면 발음을 먼저 해볼까요? 이게 이 단어의 리듬입니다. 자, 앞에부터 해볼게요. injure, injure. 한 번 더. injure. 다시 한 번요. injure. 자, 이렇게 해서 이 발음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건 뭐 이거는 제가 앞에서 2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서 순수 음절에도 강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약하게 이렇게 리듬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강세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냥 뚝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으로 발음하냐면 injure 이렇게 뚝 떨어뜨리게 되는데, 소리가 듣기에는 뭐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어의 리듬으로 보면 틀리게 돼요. 이 발음은 injure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injure 한번 소리가 올라와야 돼요. 이거는 음절이 2개든 3개든 4개든 상관없어요. 항상 내가 소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야지 절대로 뚝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음절이 이렇게 음절을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여기서만 강세가 있으니까 여기에만 강세를 넣어, 이게 아니라 영어에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단위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세를 표시해주는 이유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음절 이상인 것들에는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수 음절의 시작도 봤고, 이제 단어의 끝에 이 발음이 갔을 때를 볼게요. 단어의 끝에 이렇게. 그러면 이런 단어가 있죠. 이 발음이요. 강세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 리듬을 먼저 봅시다. 이 단어 보면 지금 이렇게 V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발음이 있죠. 이 발음은 아래턱이 내려와서 발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발음이 되고, 지금 앞에도 이거 뒤에도 이 발음이에요. 단어의 끝이죠. 그리고 강세 음절의 시작은 이거, 음절의 끝은 이거. 즉 단어의 끝이죠. 음절의 끝이죠. 이건데 이 두 개를 한번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세요. 발음해 봅니다. judge. 다시 한번. judge. 한 번 더. judge.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 발음과 요 발음은 같은 발음이죠. 그죠? 같은 발음인데 이 두 개에서 나오는 공기의 양이나 힘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여기 있는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내가 더 이상 리듬을 탈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발음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끝으로 갔을 경우에는 폐쇄음의 형식을 띠면 돼요. 폐쇄음과 똑같이 낸다라는 말은 아니고, 폐쇄음을 할 때 만약에 그 폐쇄음이 단어의 끝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를 새롭게 뽑아 올려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내가 앞에 있는 발음을 하면서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 이용을 했었죠. 그죠? 그 리듬을 그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부드럽고 천천히 이렇게 소리를 끝을 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 공기의 힘으로 내가 이 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치조를 막을 때 새로운 공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소리를 내면 돼요. 절대로 성대가 세게 울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올려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틀리게 되고 그냥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발음해 봅시다. 그러면 judge, judge, judge. 다시 한번 judge, judge, judge. 그죠? 절대로 내가 세게 공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단어의 소리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judge, judge, judge 이렇게 하면 소리가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끝은 짧고 부드럽게 소리를 끝내주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judge, judge, judge. 한 번 더 judge, judge, judge.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보죠. 이렇게 발음기호를 써줍니다. 강세는 들어가 있죠. 강세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리듬이 하나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내가 리듬을 만들어주면 되었죠. 그죠? 자, 해볼게요. 오, 오, 오. 다시 한번 오, 오, 오. 여기에 보면 지금 전이음인 J가 나왔죠. J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소리로 빠르게 올라가는 게 준비 동작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그냥 원래는 오, 오 발음이 됐었지만 J라는 소리와 그 J라는 전이음과 섞이게 되면 U, U, U. 다시 한번 U, U, U. 이렇게 발음이 됐었고 H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휴, 휴, 휴. 다시 한번 휴, 휴, 휴. 이 발음이 들어가죠. 다시 발음해볼게요. 그러면 huge, huge, huge. 다시 한번 huge, huge, huge. 한 번 더 huge, huge, huge.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단어의 끝에 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새롭게 공기를 꺼내 올리지 말고 지금 휴 하면서 남아있는 입술에 그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 이용을 해서 내가 소리를 끝낼 거라서 휴 하는 순간에 내가 혀를 막고 그냥 그 상태에서 소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huge, huge 이런 소리가 아니라 huge, huge, huge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줄 때 huge, huge 이렇게 쓰지 말고 huge, huge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야 돼요. 알죠? 자, 다음은 이런 단어도 한번 보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로 쓰면 wage 이렇게 삼음절이에요. 삼음절. 어디서 소리가 늘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이중모음과 여기에 있는 이 자음 때문에 소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 이 이렇게 쓰지만 영어는 이 그 두 개 모음이 연속으로 왔을 때 이중모음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강세에서만 앞에 있는 모음에서만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고 뒤에서는 풀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으라는 소리 혹은 이라는 소리를 붙여서 글자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글자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나, 으나 이런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더 길어지는 거고 영어로 보면 이렇게 자음만으로 이렇게 소리가 끝나는 경우 혹은 시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절이 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소리와 하나의 음절인 걸로 봅니다. 하나의 음절인 걸로. 그래서 이 단어는 총 보면 1음절이에요. 여기에서 리듬이 생기게 되죠. 해볼게요. A, A, A. 다시 한번 A,
A, A. 자, 이 발음까지 넣어요. 해봅니다. H, H, H. 다시 한번 H, H, H. 자, 여기까지 발음을 하면 요 나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되죠. 그죠? 이 발음의 정확한 발음교가 이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H, H, H. 네, 이렇게 발음이 되고, 지금 보면 여기에 W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가게 돼요. W도 아까 전에 봤던 J와 마찬가지로 전임이에요. 그래서 전임은 혼자서는 나오지 않고 항상 모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모음들의 소리를 살짝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원래 발음은 H, H. 이렇게 됐었지만, W라고 하는 전임이 섞이게 되면, wage, wage, wage. 다시 한번, wage, wage, wage. 한 번 더요. wage, wage, wage.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돼요. 그죠? 절대 wage, wage 이런 발음이 아니라 wage, wage, wage.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이 발음에 대해서 봤어요. 맞죠? 이 발음은 저기 앞에서 보는 것처럼 폐찰음이고요. 치조를 막아서 만들어주는 치조 폐찰 유성음이었습니다. 즉, 치조라는 부위를 디발음을 이용해서 치조를 막아주고 바로 이 유 발음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뒤에서 공기가 완전히 뚝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살짝만 떨어뜨려서 뒤혀의 중간 부분을 들어 올려서 경구개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연속적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발음은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그래서 성대가 울려야 되고, 이 뒤에 발음의 특징은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발음이 이게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발음이 같이 나기 때문에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각각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또 우리가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를 봤었는데,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내가 강세까지 높이 점프를 뛰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공기가 강하게 나와야 됐었죠. 공기가 나오고 나서 내가 그 힘을 발판 삼아서 강세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고, 순수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도 내가 강세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세보다는 낮은 점프를 뛸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점프는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공기나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지는 않았었죠. 상대적으로 적은 것 뿐이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어의 끝으로 오게 되었을 때는 내가 단어의 시작보다는 공기의 힘이 월등히 약해지게 되는데, 약해지게 만들 수 있는 원리는 치조를 누르고 있는 그 혀의 힘을 풀어주고 내가 새로운 공기를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앞에 있는 발음들을 하면서 입안에 남아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부드럽고 천천히 이렇게 내주는 소리였었는데, 너무 천천히 나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졌었죠. 근데 유성음이었었는데 전혀 성대 울림 소리가 들리지는 않고 아주 약해요. 아주. 왜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공기만 이용해서 내기 때문에 새로운 그 성대 소리가 올라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소리는 아니죠. 그죠? 센 소리는 아니고 공기가 올라오긴 올라오되 목에서 올라오는 성대 소리가 많이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공기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은 한국어의 지읒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한국어의 지읒보다는 훨씬 더 공기가 많이 나와야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면 순수 발음만 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폐찰음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